개미편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말리. 매주 금요일은 오뚜기 주식 선생님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이죠. 그런데 주말 동안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요즘 독감도 유행이고 또 연말이라서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고 약속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건강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마음으로 저희 개미찾아 산말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뚜기 주식 선생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해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 무너지면서 올해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검은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2024) 증시대전망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면 시작하게 됩니다. 자,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총 8일 동안 슈퍼벤토들의 릴레이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면서 2024년 든든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의 주식 선생님이죠. 범프로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인사거든요. 네. 인사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오뚜기 시청자 여러분들, 네. 네, 반갑습니다. 범프로 쌤입니다. 또 어느덧 또 이제 12월 또 마지막 방송이 좀 됐네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강의를 또 이제 총정리 느낌으로 또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특집 방송으로 내년에 대한 또 대전망 강의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준비할 강의를 오늘부터 또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강의 잠시 후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간 시황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프로멘토의 주간 시황입니다. 현 시장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자. 금주 CXL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제약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음 주 2,510포인트에서 2,570포인트 박스권 시장 예상해봅니다. 제약 헬스케어와 신재생 에너지 섹터 주목해 보라고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반도체도 또 굉장히 핫 이슈였잖아요. 네. 우리가 올해 그동안 이제 HBM 반도체 이슈를 네. 가장 많이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11월, 12월 달은 또 온디바이스 또 반도체 네. 이슈가 좀 나왔는데, 또 이번 주는 또 CXL이라는 또 네. 이제 반도체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용어를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은 또 계속 나오는 또 이슈들을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네. 해야지 지금 이슈를 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저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저 네. 입에도 좀 안 붙고 그쵸. CXL 저도 좀 발음이 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컴퓨터 익스프레스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고속 CPU와 인터페이스를 연결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엮여서 보는 흐름인데. 네, 반도체 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CXL만 담당하는 그런 기업은 없고 네. 과거 이제 고성능 반도체 네. 장비를 만들거나 최근에 DDR5라든지 네. 이런 관련된 주들이 이번 주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전문 용어 말씀하시면 너무 어렵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네, 좋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본 게 네. 자,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핫했게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이제 네. 가장 핫하게 좀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DDR5 좀 엮이면서 좀 올라갔는데, 자, 이 종목이 최근에 온디바이스 관련 섹터로 움직이지 않았고, 과거 시장에 올라왔을 때도 11월 달 반등장에도 크게 재미없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12월 달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오, 좀 강하게 그렇네요. 좀 이번 주만 무려 한 50% 넘게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네. IT 반도체 업종들도 이제 12월 달 또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걸 좀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는 반도체에서요. 반도체 네. 안에서도요. 그래서 CFA 반도체도 예. 똑같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음. 과거 종목들이 네.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좀 무거워서 예. 과거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동안 계속 박스권이고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좀 강한 반등이 오늘은 좀 밀리긴 했으나 강한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 흐름을 왜 보냐면 결국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순환이 도는 거고 또 섹터별로도 순환이 도는 건데 결국 안 갔던 종목들이 올라간다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또는 1월 달도 안 갔던 종목들이 아마 좀 움직이는 소외된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 신지생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이 이번 주 또 오늘도 무려 장중 한 16%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와, 이 종목의 한번 차트 추세를 보시면요. 거의 시장이 올라가도 떨어지는 종목이었어요. 올해 1년 네. 내내 계속 올라갈 듯 하면 떨어지고 얼마나 들고 계신 분들은 고통스러웠던 종목이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네. 과거 내년에 뭔가 새로운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주는 부분인 거고 예.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좀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커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솔 신재생 에너지원들도 대부분 투자가 되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도 결국 투자가 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서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근데 금리 인하 주들이 대표적으로 올해 특히 많이 못 갔습니다. 뭐 카카오도 대표적으로 올해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추세로 고개를 들고 있는 흐름이다. 그럼 저는 뭘 뜻하냐면 올해 정말 주식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물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네.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을 또 내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근데 거의 뭐 8, 90% 맞아요. 투자자분들은 소외되어 있거나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11월 달, 12월 달에 희망을 본 게 그동안 좀 인기 없었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또 바닥을 좀 찍은 느낌이 좀 난다. 그래서 네. 올해 연말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그런 기법들만 좀 알고 계신다 그러시면 네. 내년 좀 더 대응을 잘할 수 있다. 대응을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 올해 좀 힘들었던 대응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소외되었던 분들도 오늘 저 강의도 같이 포인트를 볼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증시 밴드는 한번 이거 체크하고 이제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근데 이제 증시가 이번 주 금리 인하 파월에 금리 인하 좀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번 주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이제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상단 흐름으로 본 게 2,550 정도로 좀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라인을 뚫고 오늘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보다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는 다 호재로서 이제 마감이 되긴 했지만 다음 주는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마땅히 호재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고요. 큰 이슈가 없군요. 큰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저 개인 투자분들이 좀 기대했던 부분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개인들이 한 4조 원 가량 지금 매도가 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4천억 가량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코스닥이 떨어져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코스닥 한번 볼게요. 맞아. 코스닥은 좀 상반대. 코스닥은 흐름이 오늘 나더라고요. 조금 밀리면서 네. 계속 요즘에 좀 떴다가 밀리는 자주 나오는 게 지금 12월 달에 기다렸던 이제 대주주 10억에서 이제 30억이거나 그 이상으로 기대했던 그런 물량들이 그 부분이 조금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또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기준을 본다고 했을 때는 2,500, 그 대신 2,500이 깨질 만한 요인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510에서 오늘 상단 2,570 정도로 박스권 다음 주 흐름으로 예상을 하면서 오늘 시황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뭐 예를 들면 반도체가 강세라고 해도 모든 반도체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순환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네요. 자, 이렇게 저희 시황 만나봤고요. 저희가 또 뭐 매주 금요일에만 뵈서 방송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시황을 뵙지만 네. 또 이 매일매일 모닝 시황 아침에 좀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업종들이 워낙 네. 변동성이 좀 크고요. 네. 그리고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가는 장세다 보니까 네. 그 이슈를 좀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가 진짜 더 중요해졌어요, 그죠? 이제 전일 밤 그리고 아침에 가장 탑픽 뉴스들만 좀 네. 따로 모아서 아침에 좀 올려드리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지금 가장 먼저 봐야 될 업종,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제가 아침에 장 전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요즘 인기가 있고 또 오늘 이슈가 또 뭐가 가장 핫한지 이런 게 매일매일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 범프로의 또 모닝 브리핑 시황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이라든지 또 장 마감 또 포인트를 계속 잡아드리면서 요즘에 어떤 업종들, 종목들 좀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매일매일 참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르다 보면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기사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장 전과 장 중, 장 마감 다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 톡방에 오셔서 한번 정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하단에 지금 오뚜기 반이라고 보이시죠? 노란 톡방에서 오뚜기 반을 검색해 주신 다음에 저희 링크 클릭하신 후 9를 4번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색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로 화면에 이쪽만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9, 4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아침에 모닝 시황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잠시 후 강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저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네. 그동안 해주셨던 그 수많은 내용을 다 압축을 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10월 달은 하락장, 그렇죠. 엄청나게 힘들었던 좀 급락장이었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급락장에 맞는 그런 또 기법을 또 말씀을 드렸었고 네. 또 이제 11월 중순부터 이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지금까지 한 맞아요. 달 내내 한 달 넘게 반등이 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 전환, 네. 추세 전환 이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는 이제 12월 마지막 이제 강의 총정리 기법으로서 2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매일매일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하더라도 또 종목이 우리 종목들 또 소외대 종목들도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포인트를 우리가 구별해 보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한 2개월 가까이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년 또 1월달, 2월달 시장이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승장에 맞는 기법을 보겠지만 결국 내년에 또 1월, 2월 달에 또 하락장이 오면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 할 필요 없이 지금 하락장일 때 맞는 우리가 어떤 패턴을 좀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 먼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네. 나서 또 추세 전환 강의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락장에 맞는 저는 이제 W 패턴 기법이라고 네.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네, W 패턴. 결국 이제 쌍바닥의 포인트인 건데 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뭐죠? 결국 뉴스 이슈에 좀 즉흥적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나가 보면 내가 왜 이 자리에 들어갔지? 결국 왜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들어갔지? 확인해보지 않고 좀 섣불리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가 섣불리 많다는 들어가는 거죠. 경우가 좀 많고 특히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변동성이 좀
더 그쵸.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네네.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바닥을 잘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하락장일 때는. 그러니까 네.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바닥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이 종목을 선뜻 공략하거나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렇게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릴 텐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또 이제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서 지금 대형주 중에서 좀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종목이 올해 1월 달부터 1월 달 그리고 저점을 찍고 나서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좀 좋고 추세가 좋다라는 건데 이 종목을 우리가 뭐 공략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결국 이런 종목들이 내 포트에 많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과거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10월 달 이럴 때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습니다. 한번 시장을 보면요. 네.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인데 지금 10월 달 이게 올해 지금 일봉인가요? 그 일봉입니다. 네. 일봉에 지금 10월 30일 날 2270까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네. 9월 말은 뭐 2400. 지수가 거의 10% 가까이가 네. 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을 깨지 않고 완만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수보다 훨씬 강한 흐름. 지수보다 이제 강한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닥에서도 하락장일 때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저점을 2개월 동안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2개월 동안. 예, 예. 자,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과거는 있는데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박스권 구간을 잡는 계속 횡보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떨어질 때도 바닥에 좀 가까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저점을 깨지 않는 종목들이 결국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저점 한번 7월 달 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월 달에 11만 원 요 저점을 우리가 한번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깨지더라도 종목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박스권이라면 추세가 깨지지 않고 홀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자리도 가능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7월 7일 날 저점을 확인하고 2개월 뒤면 약 한 9월 달이 되겠죠? 네. 자, 9월 7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요 날 아직까지는 깨지 않네요. 이제 깨지 않았네요. 8월 네. 16일 기준으로 18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 박스권 저점을 깨진 않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번 흔드는 구간이 좀 있어요. 또 장중 막 하이닉스가 5% 정도 떨어지는 정도 자리면 네.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준 건데 그죠. 이 날도 7월 달 자리 7월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떨어지더라도 2개월 저점은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루하게 2, 3개월 정도 가고 있지만 네. 종목을 고점에 들어가셔 하더라도 손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왜? 저점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점이라기보다는 네. 내 종목이 좀 하락장일 때는 바닥이 좀 가까웠나 이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2개월의 시점을 꼭 확인하셔라. 그러니까 2개월이 만약에 저점을 깨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을 오히려 비중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다시 저점을 찍히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JYP라는 종목이 엔터 예. 종목인데 올해 이제 상반 7월 달까지는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재미없고 계속 조금 우아향하는 그림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만약에 저 종목을 14만 원 정도에서 이제 평단가를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 종목이 2개월 동안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단기적으로 좀 손실이지만 그 흐름을 분명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1월, 2월 달에 또 어떻게 증시가 또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여기 만약에 이제 6월 저점 여기를 이제 저점을 본다 그러면요. 네. 한 8월 달에 이 저점을 깨지 않은 그림이 좀 나와야 되겠 아까 SK하이닉스와 좀 비슷하게. 네. 근데 그 저점 기준을 네.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지금 내가 들어간 자리 또는 네. 지금 현재 주가에서 네. 과거 2개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과거 최저점 구간으로서 지금 자리로 본다고 하면 저점이 지금 6월 27일 저점인 거거든요. 네. 그럼 8월 말쯤 보면 되겠네요. 그럼 8월 말쯤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자, 한번 지나가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탈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2개월 기준, 요날 시점, 8월 언제죠, 전날이? 16일 기준, 8월 16일 기준을 본다 했을 때 네. 6월 16일 또는 6월 달 주가 전 저점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좀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추세가 이제 바닥이라기보다는 좀 전환될 수 있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또 종목이 2개월 동안 또 저점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런 자리가 쉽게 올라오면 좋겠지만 결국 이 저점을 또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리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렇네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선뜻하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부합하지 않는 종목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또 10월 달, 11월 달에 증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네요.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징조가 있었죠. 그렇죠? 저점을 계속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 최근 11월 저점도 새롭게 또 경신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이 저점이 언제 찍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면 내년 1월 달까지 1월 17일까지 여기 저점이 안 깨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방금 지금 체크하신 그렇죠. 저점을요. 그러니까 지금 JYP 엔터가 무튼 호재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관점 보면 내년 1월까지 이 종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횡보하든 상관없이 네. 이 저점만 안 깨지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야 이 종목이 이제 슬슬 이제 바닥이 좀 잡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신 분들은 지금 이제 JYP를 어떻게 좀 대응하지 못하고 또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네. 범프로 말대로 지금 7월 17일에 최저점을 지켰으니까 한번 2개월 정도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또 내년 1월 달에 과거 이제 박스가 잡고 거기서 이제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JYP를 다시 추가 매수거나 아니면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네.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또 비중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거예요. 네. 정석적인 건데 네. 또 이제 장기적으로, 단기적 말고 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굳이 차트보다는 네. 펀더멘털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한 종목 한번 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또 이거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인데 요즘 또 게임주들이 또 핫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종목도 지금 딱 2개월 동안 또 저점이 또 신기하게 또 잡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종목이 이제 7월 달에 이렇게까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도 떨어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자, 이 종목이 시장이 올라와도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전 희망을 보는 게 바닥을 찍으면서 돌리는 자리가 박스권입니다. 근데 8,100원 요 라인을 깨지 않는, 그러니까 7월 26일이면 이제 9월 26일 기준으로 보면요. 자, 여기잖아요. 여기 자리가 깨지 않는 자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좀 지나갔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나는 지금 위메이드 맥스를 좀 물려 있지만 내 종목이 한 2개월 동안 바닥을 좀 이제 잡은 것 같다라는 이제 추가 매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위메이드 맥스 이제 게임주를 이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 2개월 동안 바닥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됐다. 그래서 결국 바닥이 깨지 않은 어느 자리를 들어가더라도 물론 이제 매일매일 타점을 정확하게 잡으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워낙 변동성이 커서 정확한 타점을 잡기보다는 결국 저점이 안 깨지는, 저점이 탄탄한 종목들로 들어가셔서 변동성을 기다리시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붙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잘 다진 종목을 미리 매수하셨다가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하락장일 때는 가장 네. 부합한 기준이 되지 않나. 그래서 W 패턴은 네. 결국 종목의 변동성을 W를 그리는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잠깐만요. 나오긴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제 W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주긴 하지만 저점, 과거 한 2개월 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W 자리가 나오는 게 핵심이다.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하락장일 때는 이 기법, 이 기법대로 종목을 발굴하시고 또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법이 달라야 하잖아요. 일단 크게 나누자면 하락장과 상승장이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하락장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은 저점을 깨지 않고 두 달 정도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다져준다면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점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달 기준. 그런데 솔직히 강의를 굉장히 쉽게 잘 해주셔서 이해는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주식은 또 실전이잖아요.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실전에 좀 편하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뭐 검색기를 네. 요즘에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건 하락장에 좀 종목이 바닥을 짚힌 그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네. W 패턴 검색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무슨 오뚜기 말이냐면 W 패턴. 네. 오늘 기준으로요. 네. 오늘이 지금 12월 16일인가요? 5일입니다. 15일입니다. 네. 네, 15일인데 그럼 2개월 전이면 10월 15일이겠죠? 네. 15일 기준으로서 저점이 깨지 않은. 그러니까 10월 달 이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거나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 좀 모아놓은 필터 기법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많이 좀 떨어져 이제 올라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 안에서 내 종목이 그럼 2개월 동안 좀 저점이 잡힌 종목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쵸. 강의를 듣고 결국 내 종목이 좀 저점이 찍힌 것 같은데 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제가 이 이거를 검색기로 확인이 되는 그죠? 거예요? 검색기로 여기에 이제 2개월 동안 저점이 집힌 종목들만 리스트를 쫙 뽑아주는 검색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이 또 나온다 그러시면 내 종목은 2개월 동안 바닥이 잡혔고 범프로 말대로 저점에 거의 다가오고 있는 종목이 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검색기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 많은 종목들 안에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검색기를 설정을 제가 찬찬히 또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같이 또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네. 또 주말 동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뚜기 W 패턴 설정 영상을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내가 궁금한 종목들이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지 좀 잘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점이다라면 어쨌든 긍정적인 거잖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 노란 톡에서 들어오셔서 오뚜기 반을 검색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참여 코드 94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역시나 94번 눌러서 들어오셔서 설정 영상 받아보시고 한번 적용도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해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S&P 지수가 2,300선이 무너지면서 올해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검은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2024 증시 대전망 다음 주 월요일이면 드디어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월 18일부터 28일 총 8일 동안 슈퍼멘토들의 릴레이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죠? 정말 꽉 차지 않았나요? 이 모든 전문가들이 총 출동해서 여러분들의 2024년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한번 든든하게 좀 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3년 마무리도 하시면서 2024년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제 강의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락장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이제 상승장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네, 상승장, 반등장에 좀 가깝죠. 반등장. 네, 반등장 지금처럼. 네. 이제 반등장에 좀 가까운 그런 좀 기법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네. 자 요즘에 이제 10월달, 12월달에 상승세가 좀 매우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장일 때 사실 실수를 좀 더 많이 하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마음이 시청자분들이. 좀 급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이제 하락장일 때는 대부분 다 거의 자포자기 하십니다. 언젠가는 좀 가겠지. 그렇죠. 네. 뭐 다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네. 반등장일 때는 결국 이제 차별화가 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심리적으로는 반등장이 좀 멘탈이 또 소외당할 때, 우리하고 포모라고 하는데 소외당할 때 또 더 이제 멘탈적으로 도 힘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은 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갈 그렇죠. 때요. 내 종목이 안 갈 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금 더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바닥이 조금 이제 잡힌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바닥에서 조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한번 빵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바닥이다 생각하고 좀 즉흥적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반등장일 때는 네. 물론 이제 멘탈을 잘 다루시면 좋긴 하겠지만 네. 자, 종목들 많이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좀 핵심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바닥에서 추세를 확실하게 돌리고 나서 들어간다. 하지만 추세를 돌리고 나더라도 네. 너무 높은 자리만 안 들어가시면 추세를 돌리고 급등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럴 때 급등했을 때 들어가면 오히려 또 요즘에는 변동성이 순환이 빨리 돌기 때문에 네. 저번 주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또 막 급락 나오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점만 잘 안 잡으시면 결국 이번 반등장에 또 큰 수익 또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반등장일 때는 종목들이 자 추세를 좀 돌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SK하이닉스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를. 자, SK하이닉스를 왜 봐야 되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을 찍고 종목을 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네. 주봉 차트인데 똑같은 종목이에요. SK하이닉스가 뭐 1년 전에는 반도체 안 만든 거 아니거든요. 네. 올해도 만들고 있고 전년도에도 만들고 있고 하지만 이 빨간 선 아래에 있을 때 만약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1년 동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고 이번 1년 동안 이 빨간 선 위에 있을 때 종목을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종가까지 엄청나게 행복했었을 것 같다. 같은 종목인데 이렇게 같은 희비가 엇갈릴 수 종목이라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반등장일 때 네. 아까 지금 JYP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추세선을 밑에 있는 종목 JYP 한번 볼게요. 자, JYP 이게 지금 SK하이닉스 떨어질 때 차트 흐름과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 빨간 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한 번 점핑이 나오더라도 네. 우리가 지금은 저점 매수로 보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선이 네. 뭐냐면 일봉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일봉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저는 추세선을 그냥 간단하게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이 찍힐 만한지 저는 주봉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지금 추세선 이게 20주선이거든요. 네. 20주선이 대략적으로 한 4, 5개월 정도 돼요. 네. 4, 5개월 정도인데 이 4, 5개월의 이 빨간 선, 이 20주선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매우 강하게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인데 네네. 그럼 SK하이닉스를 지금 자리에서 뭐 선투선투 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올해 1월달 이런 자리가 우리가 이제 내년 1월달에 많이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는 자리가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시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업황이 잘 맞는다 그러면 좀 SK하이닉스 올해 1년 주가처럼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네. 추세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추세선에서 이제서야 올라온 이런 종목들을 저거는 우리가 아까처럼 그 기간이 없나요? 기간은 이게?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네. 추세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 예,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그러면 어디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바로 HLB라는 종목을 이제 지나가 봐서 이제 보이는데, 자, 이게 만약에 좀 지나지 주봉입니다.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 네. 자, 요런 자리가 떨어지고 나서 돌린 자리가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저 거죠. 빨간색 선이 이제 20주선인데 그 네. 20주선을 돌파를 그렇죠. 한 돌파한 자리를 자리를 네. 보는 건데 이제 스텝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빨간 선을 아예 뚫고 11월 첫째 주에 돌파를 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일단 종목을 우리가 컨택을 하는 거고 결국 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뜨고 또는 뭐 횡보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다음 주에 이 선을 다시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좀 과거에 9월 달에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9월 달에 이렇게 살짝 도파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다시 빨간 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 확실하게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주까지 일주일 뒤 이 빨간 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일 것 같아요. 아, 한 주 정도는 이제 지켜봐야 되네요. 그렇죠. 돌파하고 나서 한 주 정도 돌파하고 나서 네. 하루 한 주 정도 기다리는 거죠. 네. 이게 이 라인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먼저 보시고 종가가 네.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그럼 3주 정도 흐름을 봤을 때 이 선이 좀 깨지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빨간 선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3만 원에서 약 10% 가격. 그러면 33,000원. 33,000원. 이 라인에서는 어느덧 자리에서도 사셔도 무방하다. 그러면 우리가 11월 20일 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라인이 정확하게 11월 달 3만 원에 이제 기준을 잡고요. 3만 원. 3만 원이 아까 그 빨간 선 20주선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 3만 원에서 이제 위에서 머무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월 20일 기준 요 라인에서 언제 가격 33,000원. 요 가격은 좀 안정권이다. 요즘은 변동성이 커서 뭐 당일 정확한 타점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종목이 이제 더 이상 저점이 안 깨지면서 박스권이 잡고 있는 종목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들어갔을 때 만에 하나 다시 종목을 샀지만 3만 원이 깨지는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 네, 그때는 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비중을 비중을 줄여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추세를 돌린 자리는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그 추세선을 금요일 기준으로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원칙이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홀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뭔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판단을 명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초보자분들은 더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신호를 주는 거네요. 그죠, 신호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들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계속 또 언젠가 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자르지 못하고 계속 홀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그 이후부터 3만 원을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변동성은 있지만 지금 요번 주에 무려 몇 퍼센트 갔냐면 HLB가 이게 지금 무려 30% 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은 다졌고 이제 바닥에서 이 추세 전환 자리에서 30%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네. 추세 전환 자리를 내가 발굴할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을 찍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근 이제 한국의 컴퍼니라고 이제 한국 그 타이어 지분 경쟁하는 그런 이슈로서 이제 많이 급등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확실하게 돌파하는 자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돌파를 했었죠. 정확하게 8월 달에. 근데 그 다음 주에 지켜줬습니까, 우리 앵커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가가 훅 떨어졌죠. 훅 떨어졌죠. 네. 그래서 제가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주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분명 이 자리도 돌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떨어졌죠? 요날 5월 22 기준 주봉으로 본다 했을 때, 자 그러면 제가 요날 좀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여기가 이 빨간 선을 깨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요? 애매한 종목들보다는 이미 시그널을 명확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다시 떨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돌파가 됐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눌림목만 잘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돌파한 것보다 확실하게 지금 2주 동안 뚫었고, 그러면 지금 빨간선 라인 긋습니다. 저는 네. 11,500원. 그리고 여기서 몇 퍼센트 이내? 10%이네요. 10%. 그럼 대략적으로 한 12,500원 정도로 잡을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14,000원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덜컥덜컥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급해가지고. 되죠. 네.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추세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나서 급하게 따라붙는 게 아니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눌림목 자리에서 잡으셔라. 추세 전환된 종목.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그럼 저는 이 종목을 잡고 싶은데 12,500원 정도 떨어지면 좀 살 것 같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흐름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선이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하게 요 자리. 네. 12,500원 자리가 밑에 오는 자리가 좀 오죠? 네. 한번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 금액을 갖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아마 지금 요 자리가 12,500원 자리에 오는 충분히 저점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네. 대부분 주가로 들어가실 때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살짝 한 1, 2봉 정도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들어가신 다음에 한 변동성 한 10에서 한 20 정도 줄 때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 고점에서 사시고 이런 자리에서 손절 치세요. 반대로 대부분. 하시는. 반대로 하신단 말이죠. 이 종목 내가 잘못 들어갔다. 이제 이거 다른 종목으로 다른 급등 나오는 종목을 갈아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상승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럼 충분히 12,500원에서 사면 저는 저점에서 샀는데 이 주봉상에서 요 라인 11,700원 요 자리가 저는 깨지면 그냥 손절할 것 같아요. 요 자리가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마음으로 요 자리에서 이제 눌림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자리를 안 깨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반등이 13% 나오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거죠. 네. 또 반대로 또 여기서 이제 급등 나온다고 해서 23,000원에 그러면 이 추세선과 갭이 무려 40%예요. 40%. 요 빨간 선과 갭이.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근데 왜 주봉, 일봉 이렇게 번갈아서 번갈아서 보십니까? 뭐냐면 네. 일단 내 손절 라인과 또 네.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는 저는 주봉으로 먼저 보고요. 네. 그리고 일봉에서 타점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일봉에서 요 자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더 갈 것 같거든요. 사람 심리가. 뉴스는 계속 뭔가 분쟁이 되고 있고 이런 뉴스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지금 자리에서 덜컥 들어가셨다가 순간적으로 또 거의 30% 가까이 손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밑에서 또 손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또 이제 좀 재능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종목이 나는 이 추세선이 충분히 10% 미만, 그럼 지금 13,000원이니까 한 14,000 초반대 요 자리가 오면 한번 눌림목으로서 한번 과대 낙폭으로 한번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덜컥덜컥 아무 기준 없이 그냥 23,000원에 들어가고 계산적으로 밑에서 들어가셔도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손절하셔서 또 엇박자 나시는, 그러니까 이런 구군을 상승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우리가 또 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빠르게 한번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정리해볼까요?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락장일 때는 바닥을 2개월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장일 때는 바닥이 2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보다는 추세선 20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깨지는지 확인하세요. 근데 안 깨졌어요? 그럼 이 종목 이미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런데 몇 퍼센트?
추세선 10%. 돌파하고 10% 이상으로 급등 나오면 잡지 마시고 오히려 10% 미만일 때 그럴 때 타점을 보시면 가장 또 상승장일 때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등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봉으로 돌파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주까지 종가를 잘 지키는지 돌파선을 잘 지키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또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돌파선에서 10% 내외로 타점을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주봉과 일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전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안 헷갈리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확실하게 여기 기준에 부합한 종목들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긴 네. 하죠. 아까는 이제 바닥을 잘 잡은 종목들을 검색하는 필터를 저는 준비를 했고 네, 더블 이번에는 패턴. 그 상승장일 때는 결국 이제 추세선을 돌파했는지 돌파한 종목들만 일단 선별하고요. 네. 거기 안에서 10% 이상 벌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들만 따로 선별할 수 있으면 네.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돌파한 종목에서 10% 이내를 돌파하지 않는 걸 보여준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종목들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또 리스트 검색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돌파 패턴 검색기라고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 두 개를 좀 활용을 하면서 좀 여기에 좀 오늘 강의에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검색기와 거기 플러스 어떻게 활용하는지 푸드백까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패턴이 총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오뚜기 W 패턴 설정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반등장에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는 오뚜기 돌파 패턴 설정 영상이 있는 건데요. W 패턴 설정 영상은 하락장에서 이제 바닥을 2개월을 잡아서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구간을 좀 검색해 주는 영상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뚜기 돌파 패턴 영상은요. 우리가 이제 반등장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으로 돌파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까지 종가를 지켜주는지 확인해서 그 돌파선 10% 내외에서 타점을 좀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돌파 패턴 설정 영상이니까요. 2가지 모두 받아보시면서 하락장과 상승장, 반등장에서 좀 자유롭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뚜기반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9, 4번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9, 4번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 패턴 영상 2가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하락장과 또 반등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강의와 또 영상 한번 들어봤는데 마무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저희 네, 선생님. 올해 마지막. 네. 가시는 건가요?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네. 뭐 그래도 이제 마지막 방송에서 증시가 또 12월 달에 또 강한 또 반등이 네. 나오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제가 이제 처음 맞아요. 방송할 때쯤은 제가 이제 방송 이제 오뚜기라 잡은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힘들지만 우리가 잘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는 건데, 자, 이건 이미 지금 오뚜기를 넘어서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 많이 힘내시고 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년에 또 제가 올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준비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증시대전망이 시작합니다. 18일부터 28일간 총 8일 동안 슈퍼 멘토들의 릴레이 방송을 저희가 달릴 준비가 여러분들도 되셨겠죠. 지금 멘토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2023년 마무리 잘 해보시고요. 2024년도 저희와 함께 든든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뚜기 주식 선생님, 저희 여기서 오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